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직전에 대한항공 이제 면접 하루 전에 딱 5가지만 준비하면 됩니다라는 주제로 영상 촬영을 했죠. 해당 블로그 포스팅 영상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제 두 번째 에어프레미아 객실 승무원 채용과 관련된 이 5가지 준비사항, 이 직전 채용 기출문제 일부 그 기출문제들도 해당 영상을 통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에어프레미아 합격생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22년부터 지금까지만 40명의 합격자를 갖고 있고요. 제가 코로나 시기 첫 채용이 2020년도였어요. 그때까지 포함하면 44명이라는 최종 합격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객실 승무원 전체 중에서 그래도 10%, 15%는 저희 학생이라는 점에서 꽤 에어프레미아를 잘 이해하고 있고 합격을 많이 시켜보아서 그만큼 많은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이 또 에어프레미아만을 바라는 친구들에게는 미리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해당 항공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항공사에도 분명히 적용 가능한 것이고 이전에 즉 대한항공과도 곧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복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빼고 또 에어프레미아의 특정 포인트들을 조금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를 처음 보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스튜디오 테디라는 학원을 서울 부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운영하는 이제 수업 커리큘럼 여기 블로그 포스팅이 있으니까요. 아래 댓글에 해당 에어프레미아 관련된 이 블로그 포스팅 원문 이 주소를 올려둘 테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총 508명의 승무원 합격시켰습니다. 22년도부터 객실 승무원 합격 이력을 보면 이런 이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2월 7일 기준으로 이제 218명 2년 동안 최종 합격시켰고요. 제가 2018년도부터 스튜디오 테디를 운영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포함해서요. 총 285명의 객실 승무원 합격시켰고 열차 승무원은 223명. 그래서 508명을 합격시킨 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영업관리, 은행, 금융권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300명 이상의 합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면접 관련해서 드리는 정보는 그냥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데이터에 기반하고 실제 면접 현장에서 분명히 최종 합격이라는 결과를 봤는데 반드시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영상은요.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은 에어프레미아 직전 기출문제를 베이스해서 제가 만든 영상이고요.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들을 좀 보고 또 질문마다의 카테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 그 공통점을 뽑아서 에어프레미아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보구나. 에어프레미아에서 이런 인재를 원하구나라는 것들이 제 나름의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정리해 둔 거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시는 것들 반드시 익히고 숙지하고 정리하고 암기하고 적용해 본다면 정말 최종 합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어프리미아 전 기출문제 있죠. 이건 멤버십 영상으로 제가 간단한 기출문제 분석과 함께 공유를 해뒀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 들어가서 멤버십 유료 강의 섹션 가입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멤버십 관련된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게 아이폰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비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트북, 랩탑 혹은 삼성 갤럭시 폰 이런 것으로 확인해야지 유료 강의가 36,000원이고 그게 아니면 48,000원, 49,000원 금액이 뜬다고 하니까 10,000원이라도 아껴야죠. 여러분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 그 유료 강의 섹션에는 정말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채용 때마다 이 자기소개서 관련된 샘플도 올라오고 기업 분석도 올라오고 지나간 라이브 영상도 보실 수 있고 기출문제 풀이 분석도 나오고요. 좀 전체 공개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영상들이 유료 강의 섹션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확인해서 가입해서 정말 뽕 뽑도록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가면요. 우선 첫 번째는요. 필요한 것만 담은 프리미엄. 에어프레미아의 HSC 모델 2해라는 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에어프레미아는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서비스 캐리어 항공사로서 합리적인 가격 플러스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신개념 항공 모델을 지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항공사이지만 적어도 이 항공사에 지원하는 지원자에게는 정말 이 모델이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존의 FSC, LCC 양극단이 아니라 가성비와 품질을 동시에 잡겠다는 혁신적인 시도인데 다소
다소 욕심이 과한 모델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그걸 지금 에어프레미아가 에어프레미아만의 스타일로 잘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항공사 중에서 왜 에어프레미아여야만 하는가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뻔하게 왜 에어프레미아 지원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요. 왜 에어프레미아여야만 합니까? 라는 좀 강압적인 조건형으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왜 우리 아직 운항 기체도 적고 노선도 적은데 왜 우리 에어프레미아냐? 이렇게 또 조건에 따라서 물어보기도 하고요. 에어프레미아에 지원한 이유를 물어보면서 단점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프레미아여야만 하는 이유, 이 지원 동기, 장점, 강점, 단점, 약점 등등등등, 즉 기업 분석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업 분석이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면접관이 파고들고 꼬리 질문으로 압박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증명 설득 끊임없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합격을 많이 했습니다. 이 기업 분석 관련된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유료 강의 멤버십 섹션에 확인 가능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에어프레미아여야만 하는 이유를 어필한다면 일단은 합리적인 서비스, 장거리 운항,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언급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에어프레미아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고 실제로 노선도 확장되고 있고 실제로 운항 기체 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에어프레미아가 상반기 때 채용이 추가로 진행이 되고 그 이후에도 한 번 정도는 최소 이상으로 올해 채용 진행 예정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 예정인 항공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가치를 갖고 근무할 것인지 에어프레미아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목적, 비전이 있을 거니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명감을 갖고 가치를 갖고 함께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미래지향적인 비전, 여러분들만의 에어프레미아에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에어프레미아의 그 프리미엄에 집중해서 필요한 요소만을 골라서 고객 만족을 높였던 경험, 이건 뭐 에어프레미아가 지금 밀고 있는 프리미엄 가치에 공감하고 나 이거 실제 해본 적이 있다, 무한정 주기만 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주기만 해도 고객은 충분히 프리미엄 서비스의 만족도 극대화를 시킬 수 있더라, 난 이거 해봤다라는 것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에어프레미아에 대한 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성장 궤도에 있는 항공사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파악하고 내가 이걸 채워줄 수 있어요, 내가 이것에 대한 강점으로 만드는데 보탬이 될 수 있어요, 관련된 경험이 있어요, 성공 경험이 있어요, 실패를 통해서 배운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필해 주셔도 좋고요. 또 함께 성장하는 가치, 아직까지 성장한 것보다 나아갈 방향이 많죠? 그 길이 멀죠? 그걸 함께 하겠다라고 어필해 주셔도 되고요. 또 높은 소속감과 애사심을 어필해서 내가 에어프레미아여야만 하는 이유를 증명하셔도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에어프레미아가 강조하는 핵심 가치 3가지가 중요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워크코드에 연결해서 나만의 필살기를 만들어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에어프레미아가 직전 그 이전 채용에서는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기업 문화도 쫙 다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프리미엄 웨이즈 10가지였다면 이제는 핵심 가치 3가지에 파생돼서 5가지 총 15가지의 워크코드가 나오게 되죠. 업을 향한 진정성, 용기 있는 탁월함, 모두의 목표를 위한 협업.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과 팀 문화를 이 15가지 워크코드가 이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워크코드를 이해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의 힘을 직접 느껴봤기 때문에 내가 이 워크코드를 중시 여기면서 그것의 가치 방향성, 이 나침반 삼아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저는 이거에 대한 굉장히 상세한 강의를 블로그 포스팅 여기도 있고요. 총 2편에 달하는 영상으로 제가 직접 영상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테디쌤 영상 이 채널이요. 영상이 총 1000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웬만한 거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테디쌤 미소, 테디쌤 티웨이 항공 합격자 스펙, 테디쌤 면접 답변, 테디쌤 키워드, 테디쌤 슬럼프 등등등 여러분들이 좀 걱정되고 고민되는 궁금한 것들 테디쌤 뒤에 그 키워드를 작성해서 넣으면요. 거의 대부분의 모든 해결책 솔루션들이 나올 겁니다. 물론 제 솔루션이 다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분명히 그래도 인사이트 도움될 수 있는, 제가 그래도 이 업계에서 7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지금 승준생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궁금한 것들은 바로바로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래 3가지 핵심 가치의 다양한 질문의 답변에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답변을 핵심가치에 연결하거나 또는 이 15가지 워크코드를 통해서 연결하는 거. 그래서 내가 이 기업 문화에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일단 워크코드 15개 따로 그리고 핵심가치 3가지 따로 총 18가지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들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핵심가치 한 가지에 5개의 워크코드가 파생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워크코드 15가지 따로 핵심가치 3가지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핵심가치만 풀어볼게요. 워크코드는 너무 많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업을 향한 진정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쌓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고객같이 몰입했던 스토리 이런 거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할 때 단순 서빙만 하는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니즈를 깊이 탐색해서 매출 상승에 기여하는 신메뉴를 만들었다든지 혹은 매뉴얼을 개선했다든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든지 실행했다든지 성공 경험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재방문율, 재고에 기여했던 경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승무원 안전 역량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내가 이걸 구체적으로 내 강점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안전 관련된 자격증 땡땡땡 3개 취득하고 실제 이런 분야에서 안전보안요원으로 근무했던 경력 또한 여러분들 업을 향한 진정성, 안전요원이라는 것을 그냥 알고 지원한 것을 넘어서 내가 그 안전요원으로서의 경력과 경험을 갖추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업에 대한 태도를 실력으로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 노력했던 경험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걸 우리는 진취적인 성향의 소유자라고 이야기하고요. 대한항공에서는 칼맨십 첫 번째로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용기 있는 탁월함입니다. 기출문제에서는 도전적이거나 힘들었던 경험, 실패 후 어떻게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결과보다는 시행착오를 어떻게 극복했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실패를 통한 배움을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실패를 통한 배움은 결국엔 여러분들의 어떤 근성, 끈기, 성실함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인사이트를 얻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근무하면서 실패를 하더라도 배움이 있는 실패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사회인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지나면 굉장히 후배들에게 많은 조언과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현명한 선배가 되어 있을 거고 그런 사람이 한 조직의 리더에 어울리는 사람이죠. 자, 세 번째는 모두의 목표를 위한 협업입니다. 팀워크 협업, 갈등 해결, 상호 신뢰, 존중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일이 아님에도 도와준 경험, 5년 뒤에 본인의 모습 이런 거 할 때도 개인의 성공보다는 모두의 목표를 위한 협업이에요. 즉 조직과 동료와 함께 성장하는 비전.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하는 데 기여했던 경험, 우리 모두가 더 나은 결과를 내는데 보탬이 되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키워드 정리해보면 주인의식, 도전 경험, 팀워크 이렇게 3가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특히 도전 팀워크 관련된 질문들이 많습니다. 자, 관련된 기출문제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결국에는 이 두 번째 주제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것과 관련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실제 워크코드 같은 경우에는 15가지 다 외워서 다 만들어둘 수는 없잖아요. 3, 4가지의 필살기 워크코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매칭해서 적절하게 어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질문들도 결국에는 핵심 가치와의 연결도 가능하지만 워크코드와의 연결이 가능한 것도 있다라는 거. 제가 전체 기출 문제를 다 담은 건 아니지만 그 전체 기출 문제는 또 유료 멤버십 강의 보시면은 거기서 또 추가적인 더 질문을 더 받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15가지 워크코드를 내가 가진 어떤 것과 가장 매칭이 잘 되는지 가장 필살기화할 수 있을지 남들과 차별화된 부분을 어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비스 안전 예측 불가 상황 대처 롤플레잉입니다. 비행이라는 특성상 이제 승무원은 안전요원이자 동시에 서비스 전문가여야 하고요. 또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에어프리미아 또한 상황 롤플레잉 질문이 많습니다. 대한항공도 많았죠. 롤플레잉 질문 가장 중요한 기준 3가지는요. 안전 최우선 가치, 안전이 중요해요. 그리고 동시에 승객의 감정 케어도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 프로세스가 중요한데 결국에는 문제를 파악해서 대응책, 지금 이 상황에서 대응책도 제시하고요. 후속 조치,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고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바꾼다든지 이런 것까지 갈 수 있다면 최고급의 롤플레잉 질문 답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객실 승무원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뭐 매뉴얼을 알지도 못하고 회사마다 매뉴얼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정답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서비스 마인드, 이 직무에 대한 이해, 나는 고객에 대한 어떤 최우선 가치도 갖고 있고 안전에 대한 그 중요성도 느끼고 있고 서비스의 중요성도 잊지 않고 그 유연한 모습을 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객실 승무원 역량의 평가 포인트가 바로 이 롤플레잉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스튜디오 테디에서도 이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정규 과정에서 10주차쯤에 100가지 정도 질문에 대한 것의 방향성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보면 에어프레미아는 고객 가치에 대한 집착을 강조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먼저 생각했다는 식으로 실제 경험을 여러분들이 짧게, 절대 구구절절 길어지면 안 돼. 그러면 망합니다. 간략하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한다면 분명히 면접관들이 눈여겨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롤플레잉의 답변의 핵심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계속 연습해 두시면 롤플레잉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질문의 상황이 무한정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00개, 2000개 답변 만들 수 없잖아요. 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을 100개 정도 연습해 보면 뭐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즉석으로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롤플레잉은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 유튜브 영상도 많으니까요. 관련된 거 많이 찾아보시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서비스 마인드, 서비스 고객 응대 능력입니다. 이 HSC 항공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FSC 항공사에 비해서 서비스 품질에 있어서는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건 뭐냐면요. 승무원이 하는 그런 서비스 태도에서는 품질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제공되는 유형의 물질적인 서비스에 있어서는 한정이 있을 수 있고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HSC 항공사 특성상 이제 FSC 항공사에서는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비용을 지불해야 해서 고객의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객은 당연해요. HSC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항공기가 좋고 새 거고 뭐 이 모니터도 좋고 하다 보니까 FSC 항공사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대한항공이랑 똑같이. 근데 이제 그걸 현장에서 설득시키고 불만을 만족으로 바꾸는 것 또한 이제 여러분들 현장에서 고객을 책임져야 하는 여러분들의 몫이거든요. 예비 객실 승무원, 현장의 객실 승무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서비스 가치관, 노하우, 다양한 고객 가치 창출, 고객 감동 경험을 이제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면접관은 이 친구가 고객이 난감하게 뭐 불만을 표현하고 진상을 피우고 화를 내고 이런저런 딴지를 걸더라도 유연하게 고객의 마음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HSC 프리미엄 가치를 잘 설득 설명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해서 합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더욱이 고객 가치에 대한 집착, 고객에 필요한 차별적 가치에 집요하게 탐구하고 실현한다라는 걸 보았을 땐 고객의 만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고객의 니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요하게 바라보는 항공사입니다. 관련된 질문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잘 응대 대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롤플레잉 질문도 실무에서 좀 발휘될 수 있는 그 능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서비스 관련된 가치관, 실제 경험, 결과, 성공, 실패 경험, 서비스 관련된 것들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자인지를 나중에 비행에 데리고 가서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질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변을 작성할 때는요. 고객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즉각적 공감적 응대를 했던 본인의 경험을 강조해 주시고요. 워크코드 5번, 12번 보시면 되겠고요. 사소한 불편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고객 가치에 집착하는 워크코드 2번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매칭해서 필살기로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본인만의 고객 만족 가치관, 이건 좀 굉장히 구체적이고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서비스란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서비스란 제가 응대하는 고객의 그 표정에서 밝게 웃고 있는 저의 미소를 고객에게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순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라는 식으로 뭔가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좀 구체적인 그런 가치관, 인사이트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비스 성공 경험을 많이 만들어 두시는데 뻔한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구체적이지만 구구절절, 구태여연 그냥 불필요하게 길고 지루한 설명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요. 진솔하고 직관적인 자기 표현 영어 면접입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영어 면접 파트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1차 면접에서 나오죠. 그런데 유창한 면접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영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장거리 노선 운항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승객 탑승률도 높은 편이고요. 환승객이 현재는 또 많죠. 그리고 근무원 채용에서도 외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 유학파, 성적 우수자 분명 채용이 여러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뛰어나진 않더라도 그 영어 실력이 평균 이상의 실력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좋아하는 책과 이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 멘탈 관리법 등 폭넓은 주제를 묻는데 답변할 때는 길고 복잡한 문장, 뭐 굉장히 유창한 원어민, 현지인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요. 진솔한 소통과 의사표현 능력이 가능한지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스크립트를 그대로 암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그것을 그냥 막 억지로 갖다 붙이다 보면 자기적인 느낌이 나기 때문에 질문에 답하는 느낌도 안 들고 진솔한 소통에도 좀 어긋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핵심을 짧고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연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상
추상적인 내용보다는 구체적인 경험 베이스로 솔직하게 여러분들을 답변하는 걸 중요한데 이걸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영어로. 그랬을 땐 여러분들 면접관에게 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어는 벼락치기로 준비하기보다는 끊임없이 계속 말하는 연습, 그 뉘앙스, 애티튜드, 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복잡한 것도 쉽고 간결하고 영어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해 두시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프레미아 같은 기출 문제 많으니까요. 여러분들 좀 정리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또 답변 스크립트도 짜보고 이렇게도 말해보고 즉석으로도 말해보고 시행착오 계속 경험하면서 노력해 본다면 분명히 어떤 질문 나왔을 때 어차피 에어프레미아에서 거의 한 개 물어보거든요. 충분히 여러분들 의사표현 능력, 진솔한 소통이 가능한, 영어로 소통 표현, 의사표현 능력이 가능한 사람으로 면접관에게 기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가 에어프레미아 면접의 5가지 포인트인 것 같네요. 좀 되돌아보면요, 에어프레미아가 바라보는 인재상은 그야말로 고객 가치에 집중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함께 성장할 줄 아는 사람, 전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경험을 재정비하고 에어프레미아 특유의 문화, 미션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여러분들의 스토리에 접목시켜 본다면 분명 면접장에서 프레미안이 될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긴 답변보다는 깔끔하고 임팩트 있는 거 원하고요. 기승전, 실제 경험으로 자신을 어필하는 거. 구구절절 구태여연, 길게 지루한 게 아니라 간결하고 임팩트 있고 일목요연하게 기승전결을 담는 여러분들의 차별화된 스토리를 면접관이 원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업 관련된 문의는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1시간 동안 이 수업에 대한 어떤 포인트, 여러 질문들에 대한 Q&A를 완벽하게 답변한 영상도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커리큘럼 있고요.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서 합격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블로그 있고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두시면 제가 틈틈이 인스타 라이브도 하니까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테리쌤이었고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에어프레미아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항공사들의 분석 꾸준히 진행할 테니까요. 최근 기출 동향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바르고 효율적인 준비로 여러분들의 시간과 감정을 절약하고요. 합격 확률은 높여보는 그런 동행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